안녕하세요. 정한명리입니다. 명리용왕 독해실관 6월에 부터 보겠습니다. 정유의 기후의 무사의 경신이다. 6월이죠. 6월은 모토가 이제 사지에 들기 때문에 모토가 매우 약한 그런 계절입니다. 따라서 병화로서 조후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개수로서 화가 지나치면 보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죠. 일단 병화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6월에는 우리가 이제 춘분이 있죠.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계절입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반반인 계절이죠. 그래서 춘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음의 기운이 강해지죠. 즉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약해진다. 추워지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무토가 지금 근이 없죠. 무근한 일간은 종격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사지, 태지, 병지 이렇게 돼서 완전히 무토가 그야말로 무력한 모양새인데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간은 종기 부종세, 부종세. 양은 종기 스스로의 길을 따르고 세력을 쫓지 않는다. 내가 신약하더라도 양간은 나의 길을 지키고 그죠? 이런 많은 세력을 굳이 기명종세 내 명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양간도 종 많이 합니다. 양간이라고 무조건 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양간일 경우에 나를 도와주는 양간이 무근하더라도 일간 양간이 무근하더라도 첩신이 유력하게 되면 종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첩신은 이제 인성이나 비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를 도와주는 이게 무토의 정화가 여기 이제 첩해 있죠. 기토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또 이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정화가 근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여기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종이냐 부종이냐 이럴 경우에 내격이냐 외격이냐 경우에 고수들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천간에 일간을 중심으로 인성 비겁이 총 3개 정도 이렇게 연합하고 있을 때, 이 그 천간에 연합한 글자들이 근이 없더라도, 무근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봐라. 그래서 힘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을 하지 않고, 무토, 본래의 오행의 글자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봐라는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연역을 봐서 이 무토 입장에서 이렇게 싸움이 이 강력한 정미, 병호, 을사대운 이런 대운에 이 사람이 나름대로 좋았다면은 내격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외격 같은 경우에는 토를 버리고 오히려 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때 아주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나온 연역을 보고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무토가 정화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 정화가 포태로 정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음포태로 생지가 되고 또 기토도 화토동법으로 유에 또 생지가 되기 때문에 정화, 기토, 인성 비겁이 생지의 포태로 좌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일간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포태에서 생기라는 의미와 또 우리가 생극재화에서 생기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태에서는 오행적 속성을 가지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화의 유가 음포대로 생지에 있다는 것은 그런 기세가 그렇게 있다는 거지 생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태가 잠깐 나왔으니까요. 포태 보실 때 일단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왕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녹지, 그리고 절지, 그 다음에 태지. 요 네 개만 기억을 하시고 삼합으로 포태를 찾는다. 왕지의 삼합이 생왕묘입니다. 생왕묘. 그리고 녹지는 녹사양이죠. 녹사양. 절지는 절욕쇠. 태지는 병태대. 그래서 요 이제 세 개의 문장들을 외워 놓으시고 생왕묘 합작 삼합. 그리고 녹사양 삼합. 절욕쇠 삼합. 병태대 삼합 외워 놓으시고 가운데에 가장 알기 쉬운 왕지는 아시잖아요. 음양이 다르고 오행이 똑같으면 왕지죠. 그 다음에 녹지도 음양 오행이 똑같은 지지가 녹지죠. 절지는 왕지하고 반대되는 글자로서 가장 취약한 글자고 태지는 절지 바로 옆에 있는 게 태지죠. 예를 들어서 병화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병화의 왕지는 오죠. 그죠? 음양은 다르고 오행은 똑같잖아요. 녹지는 사지요. 절지는 병화 완전히 끊어지는 해지요. 그리고 태지는 바로 옆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인호술 이렇게 삼합을 짓게 되게 되면 뭐예요? 생지, 왕지, 묘지가 되니까 이렇게 왕지만 알고도 생지와 묘지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유축 이렇게 해서 녹지, 사지, 양지입니다. 물론 녹지만 알면은 당연히 사지와 양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묘미 이렇게 해서 절, 욕, 쇠가 되죠. 그래서 절지만 알면은 욕지와 세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역시 신자진 삼합을 이렇게 대입해 보게 되면 병, 태, 대 해서 태지만 알면 병지와 태지를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지, 녹지, 절지, 태지로서 삼합을 대입해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그 넷격이라고 하니까 일단 뭐 넷격이면 이제 정화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성 비겁 이용 이렇게 이제 교재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무일주가 8월 사지에 태어나서 간지에 금이 4개가 있고 신자 수국이기 때문에 일주가 태약하다. 월에 있는 기토 비겁이 높고 연상에 정화가 생하니까 화토가 유근하여 화토가 무근해서 근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이다. 양간은 종이 못 된다. 하나의 이제 그 기본 개념이죠. 하지만 양간도 얼마든지 종한다. 다만 음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운에서 정미, 병호, 을사 이 강력한 화운에 명예와 재물이 좋았으니까 분명히 내격으로서 일간이 도움을 받았죠. 갑도 정화를 살려주는 목이 오니까 목생화로 이때도 좋았고 진토는 좀 좋지 않은데 그나마 흠이 크게 없었다. 가벼로서 이렇게 누르고 왔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고요. 계묘는 발전이 없었고 이문에 정임 합거가 되죠. 이문에 여기 이민 쪽에서는 정임 합거가 되어서 이때는 화가 많다. 그리고 임대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인신충 이런 식으로 해서 왕금을 충해서 이때는 돌아가시죠. 나이도 이제 한 70줄 됐으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노쇠할 때가 됐네요. 자, 다음 사주 1923년생인데요. 개해, 개유의 무술 개해 사주입니다. 역시 이제 6월에 무토라서 무력한데 사주의 수가 너무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로서 수가 그야말로 창궐합니다.
수가 또 수원지를까지 가져서 일간 입장에서는 오로지 자자에 있는 술토에 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술토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제방이 가능하죠. 그래서 진토가 아니라 술토라서 좀 다행스럽고, 특히 이제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조우도 겸하고 있습니다. 유가 붙어 있어서 이런 식의 이제 토생금에서 금이 다시 술을 생하고 있는 것은 좋지가 않죠. 자, 이 사주도 역시 무일주가 6월에 태학지에 태어나가지고 간지의 수가 5개고, 또 유금이 수를 또 이렇게 돕고 있어가지고 1점 무토가 수중에서 부침하는 격이다. 부침, 떴다가 가라앉다가 떴다가 가라앉다가 이렇게 하는 무토가 수에 유실될 수 있는 모양새가 있다. 저하에 따뜻한 술토가 있어서 양간은 종제가 안 된다.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종제도 됩니다. 네, 여기 무토, 술토가 없다면 종이죠. 이 사주는 바로. 그래서 술토가 용신이 된다. 남방에 역시 30년간 사오미 운에 지방 명예도 있었고 재산도 부했다. 진운이 와서 진술충 딱 치죠. 진술 딱 치면은 술중 정화도 꺼지고 또 토가 무너지니까 술토를 충산, 충에서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전국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때 떠내려갔다, 돌아가셨다. 토의 충은 무방하지만 이 사주의 경우에는 수중에 약한 토라서 충으로 불길했다. 이게 진토가 좋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면 진이 왔을 때 사주의 전체적인 기운을 장악하고 있는 수의 기운이 임묘되는, 그래서 재성이 임묘되는 왕신 임묘운이기도 합니다. 왕신 임묘운은 위험하다고 하죠. 자, 이 사주에서도 화토가 좋았던 제다 신약 사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